모든 정인은 상관을 만나고 또 상관도 정인을 만나야만이 알게 되고 질서도 지키게 되고 그러는 건데, 정인이 상관을 만나지 않으면은 정인이 알고 있는 지혜와 어떤 암, 지식 이런 것을 전파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상관이 정인을 만나지 않으면은 어리숙함을 깨우치려고 하지 않고 매사의 어떤 그 행패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인과 상관은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을 가르치고 그렇죠. 이치를 가르치는 게 이제 정인과 상관의 관계인데, 만약에 상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정인이 상관을 극하면은 이거는 상관 폐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사주에 상관 경관을 하고 있는데 폐인으로다가 자신을 고쳐야죠. 상관 폐인을 하는 것에는 아군이나 적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정인이 폐인을 안 하거나 상관이 이렇게 폐인을 당하지 않으면은 아군 적군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폐인이 되어야만이 네 편 내 편을 가리질 않아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지만은, 상관이 정인을 만나지 못해서 폐인을 이렇게 받지 못했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폐인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아군 적군을 가리는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관을, 또 상관이 경관을 하잖아요. 경관을 하는 이유는, 경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관이 폐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경관하는 거죠. 이렇게 교정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상관이 관을 상대로다가 상극하는 걸 가지고 견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너보다가 낫다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하에서 상으로 화살이 날아가니까 하극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반항이라고 하고요, 항명이라고 하죠. 경관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상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자기보다 어리거나 밑에 사람들을 감싸주는 스타일이 있어요. 상관 경관을 하는 자들이 보면.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 상하를, 아랫사람과 윗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상관 경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그러면, 상관 경관을 하는데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즉 살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은 그 편관이라는 살에 속하기 위해서 정관이라는 주군을 교체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관이 원래는 이제 살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에게 가기 위해서, 살이라고 하는 환경에 속하기 위해서 정관이라고 하는 자기 주인을 교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상관은 이렇게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표시가. 그 사람의 어떤 그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즉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동이 되고 갑작스럽게 드러나요.
본색이. 상관에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 해결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금세 해결을 해요. 그게 빨리 해결하다가 보니까 잘못될 경우도 있는데, 이 말은 이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임기응변이 얼마나 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기응변이 능하다가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상관경관을 하면은 관이 죽으니까 반대로 뭐가 살아나요? 겁재가 살아나죠. 겁재가 살아나서 재성을 상극하니까 쟁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쟁재가 일어나니까 영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재생관하는 재성을 예를 들어서 상관경관한 이후에 관이 죽어서 겁재가 살아나서 쟁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구몰 현상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잘리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과 가족이 같이 이렇게 없어지는 현상, 같이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상관경관이 이제 일어나서 상관경관을 해서 다툼이 막 벌어졌을 때 정인이 없으면은 빨리 신고하고 고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인이 내 사주에 있으면은 교화를 해야 돼요. 교화라고 하는 거는 이때 내가 떠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남으로써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내 사주에 정인이 없다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정인이 있으면 내가 떠남으로써 해결을 하는 거예요. 편인의 재화는 이제 편재가 편인을 재화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 개인적 실력의 우월함을 알리는 걸 나타내죠. 자기의 조그마한 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편재가 편인을 제어하는 효과는 편인을 제어하니까 식신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편재가 편인을 제어하니까 식신이 살아나서 식신생재를 하죠. 그러니까 큰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능력을 이렇게 고정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특기나 어떤 그 특허, 지적재산권 같은 것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을 고정화시키는 방법은 그걸 브랜드화시키고 특허화시키는 방법을 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식권을 이제 이렇게 확보하게 하는 거죠. 지식을 재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극 중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도식이라는 게 있어요. 도식은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는 걸 가지고 도식이라고 하죠. 이 효과는, 이 도식이라고 하는 거의 효과는 뭐냐 그러면, 식신이 재화를 됨으로 해서 살이 살아나서 살인상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력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보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아서, 대개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환경위생법 위반 같은 것들을 이제 위반을 하게 돼 있어요. 식신이 도식이 되었을 때. 그래서 편재가 편인을 제어하는 거는 만인을 살리는 효과가 있지만,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을 죽이고 딱 한 명을 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 피해주고 내 혼자 돈을 버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도시가. 식신과 편재, 편인은 그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것으로 지적재산권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편인이 편재 제화를 받지 않고 식신을 극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살리는 방법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유포시킨 것과 같은 거죠.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사행성 직업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령 내가 사월생이다 라고 했을 때, 사월생은 지장간에 병화와 경금이 있죠. 무경병이잖아요. 그러면 병화와 경금이 서로 상극이 되죠. 4월이면은 경화와 병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극금 상극이 되잖아요. 술월생은 어떨까요? 술월생은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죠. 이것도 화극금 되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월생이나 술월생은 타고날 때부터 육신에 이미 그 상극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사람들은 화극금이라고 하는 육신이 이제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상극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시로 겪게 되어 있어요. 대개 이제 상극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공률은 특히 쟁제 같은 경우 성공률은 20%가 못 되고요. 식신제살 같은 경우의 성공률은 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극히 희박해요. 상간폐인의 경우는 정착률이 약 한 10% 정도 되고요. 상관경과는 통계적으로 약 33%에서 40% 정도인데 추산하기는 약 한 60% 정도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재가 편인을 제어하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50억 인구를 상대함으로 해서 경쟁률이 아주 초박빙이라서 0.4% 정도, 0.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IT 산업이나 뭐 어떤 그 개발 산업, 어떤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이 이러한 어떤 그 편재가 편인을 제어하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사행성, 이렇게 보면 유흥, 여행, 여가, 뭐 오락 같은 거, 각종 악습을 조장하는 행위가 이제 도식에 들어있어요.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대개 도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나약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지 못하는 나약함,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약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정관이 겁재를 상극하는 게 있는데, 정관이 겁재를 상극하는 게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자를 물리치는 행위거든요. 정관이 겁재를 제어하는 거는, 그러려면은 재생관 받은 정관이 겁재를 제어를 해야 명분이 서는 거예요.
재생관을 받지 않은 관이 겁재를 상극했다는 것은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을 내쫓은 것과 같고요. 어떤 사회적인 명분이 없는 불법적으로 나를 이제 해친 것과 같은 거예요. 내 경쟁자를 불법적으로 해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을 반드시 받은 정관이 겁재를 제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편관이 비견을 상극하는 것도 이거는 내부자를 물리치는 행위인데 내부자를 앞세워 가지고 위험을 방지하는 건데, 이때 일간이 만약에 약하다라면, 일간이 근이 없이 신약하다 그러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재생사를 받은 편관이 비견을 물리쳐야만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항상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든 살이든 일단은 비견겁재를 물리치는 것 안에는 거기엔 타당한 명분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는 것 문제가 있는데, 정제가 정인을 상극한다는 것은 내부의 재산을 이용해서, 내부라고 하면은 부모도 내부, 남편이나 뭐 배우자, 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부에 있는 가족들인데, 이 사람들의 재산을 사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는 행위를 하다가 망하기가 십상인 거예요. 대개 담보대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재산을 가족에게 내주는 꼴이에요. 탐재괴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담보 삼아서 대출 받는다든가, 배우자의 재산을 담보 삼아서 10중 8구 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견이 편재를 상극하는 것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겁재가 정제를 상극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 참여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인데, 목적이 내가 돈을 벌어서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냐, 내가 개인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것이냐, 겁재가 정제, 비견이 편재, 이 좀 달라요. 목적이. 같은 정제는 정제인데, 그리고 또 식신이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을 상극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걸 의미해요. 상관이 관을 상극한다는 것은 내 인물됨으로 윗사람을 끌어내리는 항명과 같은 것이죠. 상관이 관을 상관경관한다는 것은 쿠데타와 같은 것이고 항명과 같은 것이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인이 상관을 상극한다는 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아랫사람을 제도하고 지식과 규칙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고 지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편인이 식신을 도식한다는 것은 권력이나 힘을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을 어떤 그 코 묻은 돈을 빼먹는 것과 같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절박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돈을 뜯는 것과 같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돈을
취득하는 행위가 편인이 식신을 행하는 상극하는 행위세요. 편재가 편인을 상극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구한데 그거는 능력으로다가 저 편재의 능력으로다가 이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거고 정제가 정인을 상극한다는 것은 부모나 형제, 가족들의 어떤 그 재산을 담보해 가지고 돈을 벌려다가 이제 망가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편간이 비견을 상극한다는 것은 내부자를 앞세워서 위험을 방지하는 건데 재생살이 되어야만이 명분이 선다. 이때 일간이 약하면은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정간이 겁재를 상극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막는 건데 재생관이 되어야 이 또한 명분이 선다.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상극은 또 상극을 낳죠. 상극은 상극을 낳는데 제극인을 하게 되면은 상관경관이 돼요. 인성이 제극인을 하게 되면 인성이 죽으니까 상관이 살아나죠. 상관이 살아나니까 경관을 하는 거예요. 상관경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도의 어떤 전략 전술에 의한 어떤 치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직업과 남편을 모두 잃는 걸 뜻하는 거죠. 상관경관을 하게 되면 쟁제가 또 벌어지죠. 이것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도 재산과 아내를 잃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제극인이 되어서 상관경관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계산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 건데 요거는 내가 직업과 남편을 잃는 것이라면은 상관경관을 해서 쟁제가 일어나는 것은 요거는 재산과 아내를 잃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간폐인과 이제 식신제살이라는 게 있는데, 상간폐인을 하게 되면 관인상생이 되죠. 이거는 상간폐인이라고 하는 거는 잘되게 하는 전략 전술인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실력자로 명예를 갖게 하는 게 상간폐인. 그리고 식신제살을 하게 되면 살인상생을 하게 되죠. 요것도 이제 잘되게 만드는 전략 전술인데,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명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식신제살에서 살인상생으로 연결이 된다면.